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불기 2563년 동안거 결제법어를 통해 납자들에게 철저한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스님들은 동안거 결제일인 오는 11일 용맹정진에 들어갑니다. 전국 박물관에서 소장하던 사리가 오늘 12일 조계사 고불식을 시작으로 출토지와 가까운 사찰에 모셔집니다. 조계종 정기중앙종회가 1,055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중앙정무기관 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했습니다. 전통 사찰과 문화재 등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선 불교계의 재난 예방 시스템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승가대에서는 학인 스님들이 주도하는 승가축제 바람일이 열렸습니다. 교비 제막식도 봉인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불기 2563년 동안거 결제에 나서는 납자들에게 철저한 수행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진제 스님은 자칫 중도에 머무르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부처님의 정안을 밝히는 데 근간을 두고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안거 기간 부지런히 정진해서 각자의 화두를 타파하고 밥을 먹으나 산책을 하나 일체처 일체시 화두를 챙기고 의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동안거 참여 스님들은 하루 앞서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한 뒤 결제일인 오는 11일 법사 스님을 모시고 법어를 청한 뒤 용맹정진에 들어갑니다. 안거 석 달간 전국 100여 개 선원 대중스님들은 외부 출입을 일체 끊고 오직 화두 참고에만 매진하게 됩니다. 전국 박물관에서 소장하던 사리가 오는 12일 조계사 고불식을 시작으로 출토지와 가까운 사찰에 모셔집니다. 조계종과 국립중앙박물관 협력으로 3년에 걸쳐 진행된 불사리 봉안은 이번에 82과를 옮기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공립박물관이 소장해오던 불사리가 사찰에 봉안됩니다. 충남과 전남 지역에서 발견된 것들로 모두 82가입니다. 이들 사리는 부여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에서 각각 간직해왔습니다. 청양 도림사지 3층 석탑과 보령 성주사지에서 출토된 사리 18과는 우선 공주 마곡사로 이윤된 뒤 천안 성불사 관세음 보살상에 모셔집니다. 전 남원사지에서 발견된 사리 4과는 진안 금당사로 옮겨 금당사 석탑에 봉안됩니다. 광주 서우층 석탑 사리는 순천 송광사로 이윤돼 무각사 대적광전 3존불과 불탑 조성 후 사리를 분리해 봉안될 예정입니다. 순천 매곡동 석탑 사리는 구례 화엄사로 이동해 국보 제35호인 사사자 3층 석탑 수리 보수가 완료되면 안치됩니다.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82과의 사리를 전통 사찰에 봉안함으로써 신앙과 귀처인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왔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불사리 봉안을 기념하는 고불식을 오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사 일주문을 거쳐 대웅전 앞까지 이운식도 열리는데 이때 일반인들도 사리를 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분황사 석탑사리와 김시습 부도사리 등 42과, 지난해엔 황룡사지와 가문사지 사리 7과가 각각 출토지 인근 사찰에 봉안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협력으로 이뤄진 불사리 봉안 물선은 이번에 82과를 옮기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정기중앙종회가 1,055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중앙정무기관 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했습니다. 내년에 조계종은 위례 신도시 사찰 건립을 구체화하고 탈종교화 시대를 대비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게 됩니다. 홍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의 내년 예산이 일반회계 296억 원, 특별회계 760억 원 등 모두 1,055억 원으로 중앙종회를 통과했습니다. 불기 2564년도 중앙정무기관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올해보다 50억 원 정도 늘어난 규모로 이 중 46억 원이 특별회계에서 증가했습니다. 12.7번 난 기념관과 불교문화 홍보 체험관, 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등이 내년에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세종시 한국불교 문화체험관 건립 불사와
위례 신도시 불교 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불사와 또 종단의 목적 불사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이 오는 11일부터 동안거 천막결사에 들어가는 위례 신도시 종교 부지에는 사찰 건립이 추진됩니다. 종회연 우석 스님의 관련 질의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봉은사 주도로 위례 신도시 포교당 건립이 논의되고 있다며 신도시 포교불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위례 신도시의 포교당을 이렇게 만약에 이제 신축을 해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포교 방안에 대해서 이건 이제 보존센터는 다른 곳으로 좀 옮기고 원래 그곳에 새로운 21세기에 아까 오석 스님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찰을 건립하자 해서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진행은 되는 것은 봉은사가 맡아서. 조계종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중심으로 승려복지와 불교문화 진흥,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 등에 집중 배정됐습니다. 제30대 집행부 성과 달성 기반을 확보하고자 백만원력 불사 추진계획 수립, 승려복지,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불교문화 진흥 및 전통문화 계승, 남북불교 교류 활성화와 예산안 심의 앞서 중앙종회는 재심호계위원회 진만스님, 초심호계위원장의 호성스님, 소총심사위원장의 동명스님, 소총심사위원회 본호 덕림스님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동국대 이사 후보로는 돈관 덕조스님, 정문 정수스님, 현문 범해스님, 원명 자연스님, 성월 성효스님이, 감사후보에 호산 성화스님이 각각 복수 추천됐습니다. 법인 자광, 동강, 청우스님 등 모두 12명 스님들의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은 법계위원회의 관련법 준수 등을 전제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위원 스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12분에 관련해서는 만장일치로 동의되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에는 해도 도연 스님이 추천됐고 법계위원회는 도영 스님이, 기본선언 운영위원회는 지환, 영진, 원타, 대전, 성정 스님 위촉 동의의 건이 통과됐습니다. 조계종 유지대단 이사로 성법, 현응, 현문, 자연스님 선임안도 통과됐습니다. 새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다룬 조계종 제217회 중앙종회는 고불총림 지정 해제 등 굵직한 현안도 처리하면서 일정을 앞당겨 마무리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법 홍포와 포교 활성화에 큰 공을 세운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되는 제16회 대원상의 대상 수상자로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해거 스님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대원상 출가부문 대상으로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을 선정하고 특별상에는 윤화방송 대표 정목 스님, 장려상엔 한국불교 법사대학장 지일 스님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대원상 재가부문 특별상에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장려상에는 박찬욱 밝은 사람들 연구소장과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진주불교회 등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원상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는 상금 2천만 원, 특별상은 상금 1,000만 원, 장려상은 상금 500만 원이 각각 수여됩니다. BBS 불교방송의 다큐멘터리 분노의 시대 분노의 기술이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 라디오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건강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와 수상작들을 발표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분노의 시대 분노의 기술은 박광열 PD와 강인숙 작가가 제작을 맡아 분노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분노 에너지를 조절할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 1월엔 한국 PD연합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PD상도 수상했습니다. 또 아나운서들이 불교 이야기를 들려주는 BBS 불교방송의 오디오 팟캐스트 붓다 시리즈는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방송 부문 TV 최우수상은 KBS 스페셜 세계유산 대흥사 인다르망의 숲에서가,
우수상은 KBS 1TV 다큐 세상 부처님 오신 날 기획 마음의 꽃 연등이 선정됐고 영화 나란말싸미와 뮤지컬 시다르타가 특별상을 받게 됐습니다.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전통 사찰과 문화재 등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선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예방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안전 관리 등이 필요한데요.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불교계의 대응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재난 안전 실태와 과제,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각종 문화재와 유물들을 보유한 사찰들은 화재와 지진 등의 재난 위험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천년고찰 낙산사를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깊은 산속에 자리한 전통 사찰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불교계가 재난 예방과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교 문화재와 사찰의 경우 목재로 지어진 경우가 많아 화재에 취약한 데다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나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부주의한 화재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교계 내부에서도 재난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재난안전 구조 전문가로 꼽히는 현혜 스님이 이끄는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가 체계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과 구호 활동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는 사찰 화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제 체계 구축과 안전장비 점검,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사회 이사장 현혜 스님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테러 예방과 재난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는 다음 달 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과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 비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문화재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찰과 소속 관계자들의 재난 예방과 안전교육, 재난 발생에 따른 초기 대처 등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사찰과 문화재 주변에 재난 위험 요인들이 있지는 않은지 평소에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소화기도 좀 한번 들어서 거꾸로 들어보면 쿵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살곰살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쿵 떨어지는 건 전문가가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소화전, 특히 소화전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한 번쯤은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틀어봐야 합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계속될 때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중앙승가대에서도 학인 스님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교비 제막식도 함께 진행돼 중앙승가대 구성원들에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승가축제 바람일 현장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조계종 중앙승가교육 전문기관인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틀간 열리는 교내 가을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법고 시연이 본관 앞에서 펼쳐지자 한껏 들뜬 표정의 학인 스님들은 환호성과 함께 힘찬 박수로 축제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여느 대학교 축제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바로 중앙승가대학교의 승가축제 바람일 현장입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시작된 게 지금 중앙승가대학입니다. 중앙승가대는 학인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고 그 졸업한 동문스님들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또 후원하고
격려차 축제에 참석한 중앙승가대 출신 선배 스님들은 학업과 수행에 전념하는 와중에 축제를 준비한 후배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발전했다. 저희 할 때보다 확실히 옹고시신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아우들이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학인 스님들이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롭게 행하고 있구나. 학교 본관 입구에는 학인 스님들이 평소 동아리 활동을 하며 준비한 다양한 작품들도 전시됐습니다. 학인 스님들은 그림과 조각, 각종 공예품과 꽃꽂이 등 평소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본관 앞마당에는 자선 바자회와 승가 나눔 장터, 갖가지 먹거리 장터들이 열려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그동안 이 축제를 우리 학인 스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만큼 많은 격려 부탁드리며 앞으로 김포 시민분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중앙승가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 승가교육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서원하는 교비 제막식도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학교와 총동문회가 뜻을 모아 교비 교체 재원을 마련했는데 새로운 교비에는 학인 스님들이 학내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제가 26년간 있으면서 안암학서서부터 축제에는 아마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수 때 하던 것을 해드리고 싶어서 왔으니까. 한국의 나란다 대학을 지향하는 중앙승가대학교가 학인 스님들의 소질과 재능을 일깨워주는 데 앞장서면서 축제도 창의적인 승가교육 문화를 창조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왕후 천축국전에 신라 해초 스님이 인도 순례 후 귀국하지 않은 까닭을 찾는 데서 출발한 소설이 발간돼 불교계 안팎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초 스님의 여행 행적을 주 무대로 하는 글 속에서 또 다른 소설을 쓰는 작가와 그 주변 상황 전개가 이중 구조로 펼쳐져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설 신복사를 들여다봤습니다. 김복래 기자입니다. 우한용의 장편소설 신복사는 소설 속의 소설이 전개되는 이중 구조로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장려화는 자신이 쓴 소설에서 해초 스님과 동시대 인물로 석지심을 내세우고 그가 누이 석지연을 찾아 천축국으로 향하는 과정과 순례, 그리고 순례 이후 신라로 귀국하지 않고 역경 사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해초 스님을 구법승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 왜 그는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 머물러 불경을 번역하다 생을 마감했을까 하는 의문이 소설적 상상력을 이끌었다고 작가는 토로합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해초 스님의 선택을 상상하도록 이끌고 있는 겁니다. 신라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자기는 가서 친구가 없고 해야 될 일이 마땅히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익힌 그 말로 불경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 아니겠는가.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의사도 의사지만 신라의 사회문화적인 그런 분위기도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다문화에 내재된 갈등. 인도 청년에 의해 원치 않게 누이 석지연을 낳은 석지심의 어머니, 생부에 이끌려 이국 만리 떠나가야 했던 누이, 그리고 누이가 사는 지역의 형사 취수라는 고약한 풍습에 반발해 누이를 구하러 천축으로 떠나는 동생 석지심. 소설은 결국 석지심이 천축에 가서 현실을 깊이 살피면서 인간사 옳고 그름이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에 주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소설 신복사는 작가의 구도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치열성 때문에 독자를 또 다른 구도의 과정으로 안내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같이 살아가는 이 세계의 형상에 대한 새로운 그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하고 어떻게 이렇게 복합되어 나가는지 이거를 이 소설 속에서 조금씩 깨달아 간다면은 그게 제가 이 소설을 써가는 과정에 느꼈던 것, 과정에 깨달은 것, 뭐 깨달음이 있다면은 그거하고 마주 떨어지는 그 복된 그러한 독서가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의 결말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서 작가는 공준에 해당하는 삶의 규칙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며 겪는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한 원인이며 결말의 지연이 다른 탐구를 촉구하는 추동력이 되기 때문에 소설을 계속 쓰게 되는 것 같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신라 성덕왕의 셋째 왕자로 출가해 중국에서 활동한 무상선사는 중국 500나한에 포함될 만큼 선사상을 널리 펼쳤는데요. 무상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불교 정종종의 총무원장 법만스님이 최근 법문가요 앨범 발매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포교를 펼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현구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500나한의 한 분으로 추앙받고 있는 신라왕자 무산스님의 뜻을 받드는 종단 정중종을 창단해서 불법 홍포를 하고 계신데요. 무산스님의 사상을 선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큰 스님이 가셨어도 중국 500만에 오르신 분은 중국에서 봤을 때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인도의 우리 초조 달메대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가신 455번의 지위에 올라 계시는 이 무상 스님이 이 인연이 돼서 뭐 꿈을 꾸다 할까 참선 중에 또 누가 그 말씀을 하시길래 찾아봤더니 그 도낭 석굴에서 1200년 만에 도낭 석굴을 뭐 리모델링 하는 데서 그 역사 사료가 나오셨다면서 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창종을 하고 지금 수행 중입니다. 종도들하고. 그럼 지금 신라왕자 무상스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 자료, 그 자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 많이 없죠. 딴 타종단의 스님들도 성지 순례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발굴을 하는 중이고 또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 그 사리탑도 발견이 되고 사료가 중국에는 많이 있는데 한국에는 아주 미미합니다. 종단의 소위 경전인 우리말 불교 성전을 200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으로 직접 제작을 해서 스님들의 법문 교재 그리고 이제 포교용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말 불교 성전 이 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그 경전들을 보면 전부 다 대성경전으로서 참 돼 있는데 주로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갓 출가한 스님들도 또 아니면 다불대중들도 그 보기가 어려워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님 육성에 제일 가까운 초기 경전 안경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지인들하고 여럿이 자꾸 그 교류하면서 이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네, 불교에서 음악 앨범이라고 하면 참불가나 연불 뭐 이런 종류의 뭐 앨범들이 있는데 법문 가요 앨범을 제작을 해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문 가요 부처님 사상을 이제 노래로 뭐 풀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출가인이 노래를 한다는 것이. 그러나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부처님을 찬탄하고 하는 그 참불가 이런 것은 많은데 노래로서 또 법을 전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발상을 해서 그 가요를 한번 어느 작곡 가사를 써가지고 참회라든가 수행이라든가 또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작곡 선생한테 가서 곡을 받아서 제가 직접 음치지만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응도 좋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불교 정중종의 총무원장으로서 앞으로 종단을 어떻게 이끌고 갈 계획이시며 신라 무상 스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뜻을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이신지요? 그래서 이제 기초는 뭐 벗어날 수가 없고 이제 기초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원이 있는 분들이 있죠. 원이 있는 분들은 이제 맞춰서 무상스님 법이나 뭐 다 부처님 법이지만은 무상스님 그 법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가요. 같이 이제 상구설법을 한다든가 오경전으로 뭐 수행을 한다든가 꼭 그 교리 아니라도 또 그 무상스님이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두타행을 많이 하셨어요. 어려운 고행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좀 본받아서 각자 자기의 마음을 정화시켜서 전부 부처되는 거죠. 서로 같이 탁마하고 가르쳐주면서 가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교 정중종 총무원장 법만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계종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중앙종회의 예산안 통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에 조계종은 세종시와 위례 등 신도시에 종단 차원의 목적불사를 구체화합니다. 신도시 종교부지에서 건립될 사찰이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